1위부터 보게 되면 미국, 중국이지만 그 다음에는 거의 다 유럽입니다. 대부분. 예, 그래서 유럽발 위기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뿌리게 되면 달러화가 좀 안전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달러가 엄청나게 생겨나게 되니까 당연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최근에 기사를 좀 보게 되면 뭐 다들 어느 업종군이든 간에 힘들다. 그 다음에 뭐 원인은 다 당연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인데, 그래서 기사가 다 코로나로 도배가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현황을 좀 파악해 보고, 외국에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고, 또 금융은 어떻게 지금 변질되고 있는지, 지금 영향력이 크게 가고 있는 건지, 각국 정부는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이런 기사를 봤어요. 코로나19를 방치하게 되면 최대 4천만 명 사망 가능. 영국 연구진에서 한 건데 4천만 명이 확진 판정이 아니고요. 사망입니다. 사망. 거의 뭐 역대급, 그야말로 역대급 전염병이 될 소지가 지금 다분한 상황이에요. 이게 3월 27일자에 나온 최신 기사인데, 야, 어떻게 4천만 명이 죽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방치할 경우에 전 세계에서 최대 4천만 명이 숨질 수 있다는 예측이 제시됐다. 그리고 영국 런던의 임피리얼 퀄리티 연구팀은 올해입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186만 명에서 4천만 명이 코로나19로 숨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도 코로나 심각한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약간 제가 볼 때 아직도 좀 오바스럽게 좀 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 4천만 명이라는 수치에서 일단 놀랬지만 더 놀란 거는 최소 186만 명이라는 숫자입니다. 최소 186만 명이 죽거나 최대 4천만 명이 죽거나, 이거는 186만 명이 죽어도 이거는 뭐 기존의 사스나 메르스나 뭐 이런 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죠. 186명이 아니에요, 최소가. 물론 한 연구팀의 그 자료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70억 명이 감염되고, 전 세계 인구가 현재 77억 명이라고 하죠. 뭐 애기들 빼고 뭐 다 감염되는 겁니다. 사회생활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감염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 중에서 4천만 명 정도가 숨질 수 있다라고 제시. 그래서 사회적 접촉을 지금 40% 줄이고 특히 노년층이 60%까지 감소시킬 경우에는 그래도 사망자가 절반, 그래도 2천만 명 죽는 겁니다. 2천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죠? 웬만한 나라 인구보다 많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전 세계 국가들이 광범위한 검사를 하고 감염자 격리시킨 한편 이동 제한 조치를 포함하게 되면 감염자가 그래도 4,700만 명, 사망자가 186만 명까지 할 수 있다. 엄청 심각하죠, 지금. 이게 막 이거 이게 장난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그래서 궁금했어요. 지금 전 세계 상황은 어떤가, 현재. 했더니, 전 세계 코로나19의 환자 수가 50만 명을 넘겼답니다. 사망자가 벌써 22,000명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더니, 코로나가 1등은 누구냐? 미국이에요. 이게 3월 27일 기사인데,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입니다. 8만 명 훌쩍 넘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상황을 보니까 미국이 지금 매우 심각해요. 지금 제가 세계적으로 어디가 이렇게 제일 많은 코로나 발생을 됐나라고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딱 정리된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미국이 보면 지금 8만 3천 명이고 중국이 8만 1천 명에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냐면은 10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지금 10,000명이 넘진 않았고 확산 추세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10,000명 안 넘고 종식되길 바라는 마음인데, 우리나라 이제 늘어가는 게 크지 않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보십시오. 전일 대비 하루에만 2만 명 가까이, 18,000명이 늘었습니다.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죠. 수백만 명까지 가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다고 미국 쪽 언론에서는 많이들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길 바라지만. 근데 이제 또 하나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이탈리아나 스페인이죠. 이탈리아, 스페인은 미국보다는 적지만 엄청납니다. 거의 뭐 대동소이하죠. 8만 명, 5만 6천 명인데 문제는 얘네가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660명, 650명이 하루 만에 죽습니다. 700명이 하루 만에 지금 죽고 있어요. 그러면 비율로만 따지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확진자 수 대비해서 사망자 수가 좀 적은 편이죠. 그런데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 대비해서 사망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비율로 따졌을 때 거의 10%에 육박을 하고 있고 거의 한 7, 8%가 되고 있는 거죠.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건 기사를 보게 되면은 병실도 모자르고요. 의료진도 부족하고 보통 OECD 평균이 4.7명? 그러니까 그런데 얘네는 3명, 3.1명, 1000명 인구수 대비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의료 체계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나름대로 잘 버텨내고 있지만 뉴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중에 한 거의 반 정도가 뉴욕 주거든요. 그럼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갑자기 환자가 늘어날 거를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병실이 엄청 부족하죠. 그게 뭘 뜻하냐면 병실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거 치료를 받으면은 웬만하면 살아날 수가 있는데 치료를 못 받아서 돌아가신 분이 워낙 많거든요. 이 사망자 수가 급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지금 이 벌써 사망자가 23,000명을 돌파를 했고 이거 좀 너무 좀 아프죠. 가슴이. 이게 누군가의 부모님이고 누군가의 자녀인데 그거 여기 피해를 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죠. 이거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쭉 봤는데 203개국에서 현재까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203개국에서. 여기 끝에 보시면은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그죠? 뭐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것들에서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뭐 아프리카는 뭐 안전했냐 했더니 아프리카도 설설설설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1위부터 보게 되면 미국, 중국이지만 그 다음에는 거의 다 유럽입니다. 대부분. 예. 그래서 유럽발 위기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주별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뉴욕이 지금 39,000명 정도, 8만 명에서 39,000은 거의 4만 명 가까이 되는 거니까 한 절반이 뉴욕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전방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서 미국도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고 이런 기사도 미국 코로나 10대가 첫 아동이 사망한 좀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면 뉴욕시 같은 거는 영안실 부족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영안실 부족한 거 물론 이제 돌아가신 분은 영안실 부족한 것도 안타깝지만 산 분들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못 살리는 게 가장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러한 병실이라든가 의료진이라든가 의약품 같은 게 부족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지금 발생할까봐. 왜냐면 지금 갑자기 4만 명이 아픈데 그죠? 근데 그것도 이제 시작인 거고 그게 10만 명, 20만 명 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뉴욕주만 하더라도 미국 전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안실도 부족한 것도 부족한 거지만 실질적인 사망자가 그로 인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더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뭐 모든 지금 뭐 행사라든가 뭐 일정이라든가 심지어 올림픽도 취소가 되고 모든 프로리그도 취소되는 판국이니까 우리나라 여기 보면 방탄소년단도 취소, 뭐 당연히 취소겠죠. 지금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이런 와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콜록콜록해서 코로나19 장난을 치는데 거기서 그 코로나 걸린 사람인 줄 알고 4천만원어치 식품을 폐기했대요. 4,300만원어치인가? 그런데 이게 장난이었답니다. 지금 형사고소당하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 상황,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판국에 이런 장난을 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철이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심각한 상황인데, 고용은 어떠냐? 난리 났죠? 고용이 지금 일주일 새 300만 명이 자리를 잃었습니다. 일주일 새 300만 명이 일자리 잃었습니다. 그래서 실업 청구가 대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보면 미국 실업 대란 현실화. 1982년 이후에 실업 규격 청구 건수가 최고치입니다. 실업 급여만 330만 건이고 일주일 새 300, 완전 패닉이죠. 네, 완전 패닉이죠. 이거는 사실은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의 경제위기가 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순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상황에서 뉴욕 증시는 사흘 때 계속 질주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질 줄 알았더니 물론 떨어졌죠. 떨어진 상태에서 잠깐 반등한 건데 왜 그러느냐? 일주일에 300만 명이 잘린 상황인데 누가 소비한다고 이렇게 올라가느냐? 소비할 사람이 있어야 공급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 회사가 돈을 버는 건데 소비할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이제 시작이에요. 일주일에 300만 명이니까 일주일 뒤, 2주일 뒤 앞으로 더 지나가게 되면 실업자가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질주를 하고 있을까? 실제로 그런가? 하서 미국 다우지수를 봤더니 여기가 고점이었죠. 거의 3만, 한 2만 8천 정도 언저리에서 보통 놀다가 쭉쭉쭉쭉쭉쭉 빠지기 시작했죠. 2월 둘째 주, 셋째 주,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데부터 쭉쭉쭉쭉 빠져서 저점이 18,000까지 갑니다.
그러면 29,000에서 18,000이면은 거의 한 40%가 빠진 거죠. 이 상태에서 요즘 들어서 이제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한번 자세히 볼게요. 이게 지금 이거거든요.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은 여기 나오는 게 이제 다우지수죠. 다우지수 같은 게 지금 22,500. 근데 지금 계속 상승. 이것도 상승. S&P 지수 상승. 전부 다 상승이죠. 뭐 전체 나라별로 다 상승이네요. 영국도 상승, 프랑스 상승, 독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 전부 다 올랐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나라가 전부 다 모든 정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정부에서 지금 돈을 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실업자 실업수당 받는 건수가 총 330만 건 정도 대비 약 12배가 늘었답니다. 전주 대비. 그러니까 일주일 새 이만큼 28만 건 빼니까 한 300만 건이 늘어난 거죠. 300만 2천 건이 늘어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전에 각 주의 자체적 공세 조치가 사실상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인 150만 건을 예상했는데 그거의 2배를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최대 실업수당 건수가 1980년 당시 69만 5천 건인데 뭐 월등히 앞섰죠. 그게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증시가 올랐느냐? 증시가 오른 이유는 바로 이 트럼프 행정부의 슈퍼 부양책이라는 말도 좀 표현이 좀 부족합니다. 슈퍼 울트라 초특급 부양책을 썼죠. 얼마를 했냐면 2조 2천억 달러입니다. 2조 2천억 달러. 우리는 2조 2천억도 지금 뿌리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얘네들은 2,70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2,700조면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가 보통 GDP가 명목 GDP가 2,000이 안 돼요. 2,000조가 안 되면 1910조 정도 작년 기준 1910조에다가 그 실질 GDP가 1,840조거든요. 그러면 한 나라의 GDP를 다 쏟아붓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부가 절대 작지 않거든요. 세계 경제구면 10등, 뭐 11등, 10이 남짓, 10이 안팎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GDP 규모의 1.5배를 한 방에 뿌리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대단하죠. 그 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뿌리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이렇게 뿌리게 되면 달러화가 좀 안전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달러가 엄청나게 생겨나게 되니까 당연히 달러 값이 하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반면에 지금 달러를 또 원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면 지금 달러는 또 안전자산이니까 지금 같은 위기에 또 수요도 엄청나게 몰려요. 그래서 공급을 어마어마하게 뿌려야 되는데 그 수요를 지금 다 흡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요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보니까 직격탄을 맞은 기업에 5천억 달러면 지금 환율 1200원 기준 했을 때는 한 600조 정도를 뿌려주는 거고요. 연소득 7만 5천 달러면은 보통 우리나라 돈 9천만 원입니다. 9천만 원, 연봉 9천만 원 이하 미국인들 전부에게, 뭐 9천만 원이면 적은 게 아니니까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한테 1200달러, 약 우리나라 돈 150만 원 정도를 그냥 현금을 줍니다. 이거를 다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증시가 폭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얘네가 보통 이런 뉴스가 있어요. 미국 증시가 10% 폭락하고 다음날 9% 다시 폭등을 하고, 그죠? 네. 사이드카 발동이나 서킷 브레이커 발동할 때 너무 오를까봐 발동하고 너무 떨어질까 발동하고 난리도 아니죠. 요즘 같을 때는. 그죠? 미국 증시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게 전체적으로 다우지수가 10% 빠졌다가 다음날 10% 올랐다고 하는 거는 이 정도의 변동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벤처기업 하나를 갖고 주가 변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불안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단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가 좀 걱정은 덜 되는 건 얘네가 이제 기축통화국이잖아요. 기축통화국이 달러잖아, 달러.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얘네들 마음 놓고 뿌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면 막 돈 뿌려도 되느냐? 안 돼요. 우리나라가 돈을 막 뿌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겨납니다. 옛날에 독일의 1차 대전이 끝나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엄청나게 돈과 버치가 하락했죠. 기사 같은 거 찾아보시면 이미지 같은 거 되게 많아요. 뭐 수레에다가 막 끌고 다니고 진짜 장작불 불 때 돈 집어넣고 완전 그냥 종이값 정도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짐바브웨나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나 이런 쪽으로 됩니다. 우리나라가 돈을 막 뿌리게 되면. 근데 달러는 누구나 원하는 수요가 되기 때문에 공급을 많이 한다고 해도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수요가 충분히 뒷받침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공급을 뿌리게 되면 수요가 있어요, 없어요? 수요가 없죠.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기 때문에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원화 가치가 하락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 값어치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실물 자산은 엄청나게 늘죠. 경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실물 자산이 늘어나는 현상이 생기게 되니까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지금 같아서는 어쩔 수 없이 무제한 양적 완화, 사실상 무제한 완적 양화를 3개월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는 좀 도구로 다가올 수도 있긴 합니다. 이런 거를 잘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해외 유입에 급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 11일간 200명 넘게 추가가 됐대요. 근데 초기에는 당연히 우리가 1월 20일 날인가 코로나 사태가 처음 발생했으니까 20년 넷째 주에는 요때 이제 주황색이 중국이죠. 중국에서 이제 오다가 이건 뭐지? 노란색이 동남아시아 정도 되겠죠. 동남아시아, 중국발 동남아시아 동반하다가 파란색이 뜹니다. 유럽에서 이때 생기기 시작해요. 20년 9주면은 한 2월 말 3월 초 요때쯤부터 이제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확진을 받더니 점점점 늘어나더니 지금은 가장 많죠. 그리고 3월 말 되기 전까지는 중순까지는 미주 쪽에서 없었잖아요. 그런데 미주가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지금 더 가파른 속도로 미국이죠 결국은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그런 사람 중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기사 보니까 미국에 유학했다 들어온 몇 세 학생이 확진이고 이런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업종별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다시피 제일 좋은 것들은 온라인 유통입니다. 통신도 사실상 온라인 쪽이죠. 네. 제약회사 기대감이 있는 거죠. 반면에 이쪽은 아작이 났죠. 예, 보시게 되면은 중국 관련 소비업, 지금 명동 거리라든가 아니면 면세점 같은가 이런 보통 2억 팔던 게 지금 100만 원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아예 폐업을 다 했어요. 문을 다 닫았어요. 휴업을. 예, 폐업한 데도 있고. 그러면 지금 당분간은 이렇게 될 것 같고, 항공 거의 87%에서 90%가 소비가 줄었고, 그러니까 그 매출이 줄었고, 여행 지금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이렇게 큰 회사 말고는 다 망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오프라인, 유통이든 미디어든 뭐든 오프라인 쪽은 다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 말고도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그나마 온라인 쪽 몇몇 개 빼놓고, 택배나 제약사 이런 것들 빼놓고는 지금 다 힘든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도차 기사를 좀 보게 되면은 여행, 운송, 오프라인, 유통 등의 산업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근데 이거 IT 산업 같은 것들은 수요 부분에 불똥이 튀었다. 지금 IT 같은 게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게 보시게 되면 IT 쪽은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네. IT는 무슨 연관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IT가 이건 제 생각인데 IT 쪽이 지금 삼성전자 구미공장 LG도 이주관 쉬겠다. 해외에 있는 공장들 다 쉬겠다 해서 공급에 차질을 빚었죠. 공급에 차질을 빚었는데 큰일 났다. 우리 지금 팔아야 되는데 공급을 못하네. 너 손해야. 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수요도 공급이 줄었지만 수요는 더 줄고 있다. 그 뜻은 뭐냐면 결국은 돌릴 수 있는 환경이 돼도 지금 돌려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과잉 재고만 쌓일 뿐. 그래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안 돌려도 되는 거야. 그죠?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웃기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백신이 빨리 개발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여기서도 보시면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글로벌 경제가 쉽게 반등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당연하죠.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 그 이후에는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치료제가 개발돼야 된다. 언제 개발될까요? 코로나 치료제 중 현재까지 렘데시비르, 이름은 중요하지 않지만 렘데시비르가 가장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길리어드라는 제약사 아시나요? 좀 유명한 데인데 저도 이름만 들어봤는데 지금 이게 FDA가 미국 식약의약청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독점권을 포기한다고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이게 돈이 장난 아닐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사를 저 일부만 캡처했지만 밑에 쭉 읽어보게 되면은 얘네들도 자발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 울며 겨자 먹기로 등 떠밀려서 엄청 욕을 먹으니까 일단 공유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독점권 포기하고 물론 이런 신약 같은 거 개발하게 되면 처음에 몇 년간 이게 독점권을 주거든요. 마케팅 하면서 또 어느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렇게 수익을 내야 또 재투자를 하면서 또 좋은 약품을 개발하니까 아무리 의약을 나눠줘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몇 년 동안 기간에 독점권을 부여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7년이 되기 전에 이제 포기를 한 거죠. 왜냐면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 의약품 풀어갖고 많은 곳에서 연구해서 빨리 백신 개발하게끔 하자라고 이제 등 떠밀려서 내놓게 된 겁니다. 하루빨리 이게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그 칭찬이 많죠. 지금 캐나다 총리도 한국과 비슷한 모델로 가려 한다. 한국이 굉장히 대처를 잘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좀 지지율도 많이 올라가고 이런 추세인데, 사실 이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기보다는 그 전에 이제 잘 시스템을 갖춰 놓은 거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가 욕먹는 것도 사실 많잖아요. 자기 잘못 아닌데 욕먹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반대로 자기가 잘한 건 아니지만 잘한 거 칭찬도 받고, 뭐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하나의 책임감이자 뭐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전에 뭐 메르스, 사스 여러 가지 있었는데, 사스 때죠, 사스 때. 노무현 대통령 2003년도 때가 4년인가? 그때가 이제 사스가 발발했고, 사스가 우리나라 사망자가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는, 잘 대처를 했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그런 대처에 대한 시스템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없었지만,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나름대로, 국가 방역 체계를 잘 갖춰나갔다는 점은, 박수를 쳐줄만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갈지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봐야겠죠. 지금 어지간한 카드는 다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하는데, 이 카드가 이럴 때 약발은 잠깐 먹혔는데 이게 금방 안 되고 장기화 된다.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하죠. 반면 빨리 백신이 개발되게 되면 지금 뿌려놓은 돈들이 폭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게 되면서 잘 이제 고민을 해보셔서 현금을 쥐고 있을 분, 내지는 뭐 달러를 사고 있을 분, 이렇게 안전지향적인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여유 자금이 있다 공격적인 투자하실 분은 지금 나오는 금매를 잡거나, 내지는 주식을 지금 뭐 주식도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투자하시거나, 그건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대출 받아서 뭐 소위 말하는 몰빵하고 올인하고, 이거는 정말 문제가 큽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다시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투자를 하더라도 순수하게 여유 자금으로 이뤄도 될 정도 면은 좋겠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일생일대의 빅찬스니까 이번에 한번 인생 좀 펴보자 이렇게 해서 저지르는 분이 있는데, 반대로 인생 가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국의 코로나, 그 다음에 현재 각국 정부의 활동을 통해서 향후에 어떻게 될지를 한번 점검해 볼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